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복론 제4강 주자학 중독사회 발병 현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선 승리학의 밈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조정하는 악순환 고리를 가시화시켜보면 우선 위선과 맹분을 편식하게 하여 우리 자신의 지정학적 분수와 현실 인식에 장애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는 의사결정과 소통에 있어서 사실과 데이터보다는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결국 행복은 고사하고 후손들의 생존 기반조차 허물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있는 이스라엘 2대 왕 다윗은 부하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죽인 범죄자입니다. 사회의 부도덕과 불행의 근원은 인간이 만든 제도에 있다는 사회궤양론으로 프랑스 대혁명의 불씨를 당긴 장자크 루소는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자식을 둘이나 고아원에 보냈으며 바바리 맨적인 변태 행위와 크고 작은 절도죄를 저지른 소위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레윈스키와 불륜을 저질렀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수신이 쉽겠습니까? 치국과 평천하가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어려운 것이 수신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조선의 위선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효종 임금이 사대부의 수장인 송시열에게 북벌에 동참해달라고 독대까지 하며 호소했을 때 송시열의 반대 논리는 수신이 먼저 이옵니다 였습니다. 인조라는 임금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의 며느리는 36세에 사역을 내려 또 죽이고 손자는 제주도에 귀양 보내어 심한 매질 끝에 14세에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내세운 맹부는 충신불사 이군이었지만 실질적 이유는 청의 인질로 잡혀가 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서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느냐입니다. 병자호란 때는 조선의 여성이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혀가 이 중 3만 명이 천신만고 끝에 귀국했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귀국한 3만 명의 여인 중 1만 명이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자살로 내몬 위선적 맹분이 여자는 두 남편을 모실 수 없다는 연려 불경이부였습니다. 맥나라와 청나라의 공유로 끌려간 조선 여인 중에는 그 영특함 때문에 후궁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황제가 죽었을 때 무덤에 같이 순장된 여인이 약 3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선의 뻔뻔함은 끝이 없어 이렇게 공유로 딸을 바친 집을 황제를 아련한 집이라는 뜻의 조천여호라는 훈장을 주어 집안 대대로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했습니다. 조선 중후기로 오면서는 오직 성선설 기반의 주자에게만 매몰된 결과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금기시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욕망의 해소와 관련된 공동체 내에서의 소통은 막히고 오직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욕망 해소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투와 페미니스트 운동의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조선왕조 실록에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보다는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고 주자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가 라는 관념적 이슈를 둘러싼 송시열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성급한에서 현실에서의 실천 가능성과 후손들의 생존 기반 확대보다는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 누가 더 당위적이고 도덕적인 슬로건을 내걸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 정치입니다. 국민들이 당위적 도덕적 이슈에 대해서는 인식의 턱을 낮추게끔 승리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눈치채고 이를 집요하게 공략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틀어 포퓰리즘은
거대한 제국도 멸망시킨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화와 성리학의 원조인 명나라가 오랑캐들에 의해 망했으니 그 숭고한 정신을 오랑캐가 아닌 우리 조선이 이어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쇄국적 폐쇄적으로 만듭니다. 즉 실제 시장 및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허구적 현실을 인식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응급 처방은 다소 생뚱맞게 들리겠지만 고구려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국의 통일 왕조들은 왜 자신들의 운명을 다 걸고 고구려를 멸망시키려고 했는가이며, 두 번째 질문은 고구려가 없는, 즉 요동과 만주를 상실한 현재 상태에서 우리의 생존 조건과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수나라의 양제는 정예병 113만 명, 보급병 200만 명, 즉 당시 중국 땅에서 걸어다닐 수 있는 남자는 총동원해서 고구려를 침공했고,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20만 명의 지식인들을 잡아 오지에 흩뿌려 버렸습니다. 고구려의 땅인 요동과 만주는 통일 중국의 입장에서는 호랑이의 이빨과 발톱 같아서 이것들을 다 뽑은 후 한반도라는 철장에 우리 민족을 가두어 놓아야만 중국의 안위가 보장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한반도라는 좁은 우리에 갇혀버린 우리 민족은 자력으로는 무슨 수를 써도 중국의 위협이 될 수 없고, 오직 외세가 한반도를 통해 들어왔을 때에만 중국의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국 한족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한반도에 개입한 사례는 딱 3번인데, 그 첫 번째가 임진왜란 때 정명가도를 내건 일본의 침략이고, 두 번째가 6.25 전쟁으로 유행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했을 때이며, 세 번째가 진행 중인 미국의 사드 배치입니다. 지리적으로 요동과 만주를 상실한 한민족은 주변 강대국들의 동요와 수용 없이는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의사결정도 주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자존심이니 주체니 정의니 하면서 성리학의 미임에 기대어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가장 확실한 생존 방식과 비전은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한 말에서 착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데 강대국들이 스스로 요동과 만주는 원래 한민족의 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문화적,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야금야금 키우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김유신과 김춘추를 2조 500년만큼이나 정오했던 이유는 나당연합군의 일원이 되어 우리 민족의 손으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바람에 한민족이 중국의 의도대로 한반도에 내몰리게 된 지정학적 운명에 대한 한탄이었습니다.